혹시 누군가와 협력해야 할 상황에 놓였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믿고 있는지 의아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약속을 다정하게 한 것 같지만 막상 실천 단계에서 서로 미루거나 번복한다면 결국에는 불신이 쌓여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사람 사이의 믿음이 단순히 친분이나 말솜씨로 형성되지 않는다고 설합니다. 진실된 언행과 계율 준수, 정직과 자비, 업에 대한 책임, 믿을 수 있는 말, 시간 엄수, 공경, 그리고 가르침에 의지하는 태도가 고루 어우러져야 비로소 서로 간에 확고한 믿음이 뿌리 내린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화합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제 이 10가지 개념을 배경으로 매우 길고 깊게 신뢰 구축의 길을 자세히 논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진실된 삶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 말을 포장하거나 진실을 숨기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작은 거짓이라 할지라도 반복되면 결국 자신의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주변의 불신을 심는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혹시 과거에 좋은 인상을 주고자 과장된 말을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아 신뢰를 잃으신 경험은 없으신지요? 그 작은 누적이 어느 순간 폭발해 처음부터 거짓이었나 보다라는 큰 배신감으로 돌아오는 사례를 흔히 보게 됩니다. 이를 막으려면 결코 숨길 필요가 없는 수준으로만 말하고 내가 감당 가능한 한도에서만 약속하겠다라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마음 한 구석에 꺼림칙함이 잃지 않는다면 그 진솔함이 겉으로 드러나 사람들도 더 편안하게 느낍니다. 결국 이 태도가 쌓여 어디에서든 저 사람 말이라면 믿을 만하다는 평가가 자리 잡습니다. 둘째로 계율 또는 약속을 지키는 생활 원칙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많은 사람이 약속을 쉽게 내뱉었다가 여건이 바뀌면 무효하기 일쑤입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마감일을 잡아놓고서 정해진 날이 되면 책임자의 변덕으로 연기해버리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혹시 자신도 약속을 준수하려던 의지는 있었으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실패했던 기억이 있으신지요? 이런 태도가 반복되면 결국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집니다. 반대로 작은 약속부터 철저히 이행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주위가 인정해주게 됩니다. 마치 부처님이 계율을 무겁게 여겨 지키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흔들림 없다라고 가르치신 것과 유사한 원리라 하겠습니다. 계율은 법적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스스로 규칙을 세워 그 안에서 안정과 자유를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셋째로 정직이 약속을 보다 공고히 하고 신뢰를 붙들어주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흔히 정직이 손해볼까 두렵다는 생각에 다른 이들은 거짓이나 과장으로 이익을 챙기는데 나만 정직해서는 뒤처지지 않을까 의문이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오히려 정직함이 사소한 단기 이득을 희생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더 큰 성취와 협력을 가져온다라고 설하셨습니다. 혹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솔직히 말해 그 순간은 상사에게 꾸지람을 들을까 무서워 숨기거나 둘러댔다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드러나 곤란했던 사례를 본 적은 없으신지요? 만약 처음부터 이 부분은 지금 미흡한 상태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도움을 청했다면 상사나 동료가 신속히 지원하고 고쳐주어 큰 손해를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도 이 사람이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구나, 괜한 변명 없이 내놓는구나라며 오히려 호의를 보입니다. 이렇게 정직은 위험해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 신뢰가 피어나는 보석 같은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자비라는 윤활유가 없다면 언행이 아무리 정확해도 무미건조하게 느껴집니다. 말과 행동이 다 맞고 실수 없이 처리하는 사람이어도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면 불편하고 차갑게 느껴지겠지요. 부처님은 오직 이익을 내세우는 사람보다 남에게도 도움을 주겠다는 자비심을 갖춘 사람이 훨씬 신뢰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단지 계약을 이행해 이익을 챙기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처한 사정이나 어려움을 조금 더 살펴줘서 함께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면 그 사람을 단순한 사업 파트너 이상으로 여기게 됩니다. 혹시 협상 상황에서 내가 잃는 게 없는지만 계산하느라 상대 마음을 살피지 못하진 않았는지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남에게 주는 사랑이 결국 장기적 견고함을 만든다는 가르침이야말로 부처님이 신뢰 구축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설하신 바입니다. 다섯째로, 업에 대한 책임을 돌아보는 태도가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첩경입니다. 사람들은 때론 입으로 말한 약속, 어기면 그만이지라는 가벼운 태도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한번 실망한 사람은 마음의 문을 아예 닫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다음 기회에 나 자신이 손해를 보게 되는데 그것이 업의 원리입니다. 혹시 별일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 작은 거짓이나 약속 위반을 반복했다가 막상 중요한 때에 동료들이 전혀 협조하지 않아 곤란을 겪은 적은 없으신지요? 그러한 경우는 말 그대로 자업자득인 셈입니다. 부처님은 말 한마디 행동 한 번이라도 해이하지 않도록 그 업보를 떠올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원칙을 스스로 붙들면 사소한 양심의 가책부터 쌓아서 큰 수치심을 예방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도덕적 심리적 안정감을 주어 신뢰가 자리 잡게 됩니다. 여섯째 주제로 신언이란 믿을 수 있는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논해야 합니다. 세상이 온갖 말로 가득 차 있고 일부는 과장거짓으로 흘러다니기 마련입니다. 그런 와중에 누군가가 저 사람 말이면 꽤 정확하고 성실해라고 인정받으면 신뢰를 밑바탕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자신이 무심코 내일 반드시 결과를 주겠다라고 말해놓고 정작 미루어버려 투덜이 취급을 당한 적은 없으신지요? 그렇다면 다음번에 같은 공약을 해도 사람들이 들은 척만 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신원이 잘 지켜진다면 곁에 있는 이들이 이 사람은 괜히 장담하지 않고 한번 이야기하면 책임진다라고 느껴주므로 대화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부처님이 신중한 발언을 거듭 당부하신 것도 한번 신뢰가 깨지면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일곱째로 약속한 시간을 지키는 것 또한 신뢰와 직결됩니다. 정해진 시각을 지키지 못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변명만 하는 태도가 반복되면 사람들은 점차 결국 또 늦겠지라며 기대를 접습니다. 그것이 가족이든 친구든 직장 상사든 약속을 꼭 맞추지 못한다면 최소한 미리 양해를 구하고 대안을 제시해줘야 상대의 분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 모임 시간을 한참 넘겨 도착하면서 별다른 사과도 없이 차가 막혔다라고만 말해온 습관은 없으신지요? 이런 사소한 일이 빈번해지면 누구도 내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마감과 시간에 엄격할수록 다른 이들을 배려한다는 의미가 실천된다고 보았습니다. 말은 화려하게 해도 시간은 엉망이라면 궁극적으로 약속 자체가 지켜지지 않으므로 그 사람 말은 근거가 없다라는 인상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덟째, 공경의 태도로 상대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이 필수적입니다. 좋은 취지로 맺어진 인연이라 해도 상대를 깎아내리는 태도로 대하면 아무리 원칙을 잘 지켜도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혹시 직장 상사가 직원과의 약속을 잘 이행하더라도 늘 사람을 하대하고 비하한다면 그 이행 자체는 형식적임을 느끼진 않으십니까? 부처님은 상대가 지위가 낮건 경험이 적건 개성이나 취향이 다르건 일단 한 인격체로서 귀히 대하라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상대 또한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라고 안심하면 그 관계에서 자연히 신뢰가 싹트고 혹 약속 이행이 조금 늦어져도 공격적인 반응보다 이해와 인내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공경의 태도가 사람 사이 오해를 줄이고 상호 선행을 강화한다는 것을 부처님이 여러 가지 사례로 보여주셨습니다. 아홉째로 법에 의지하여 가르침으로 신뢰를 쌓는 일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이나 약속을 지키는 자세가 단지 도덕적인 습관이라 해도 의미 있지만 가르침이라는 든든한 기준이 있으면 더 흔들림 없는 행보가 가능합니다. 불교의 무상, 무아, 자비, 인욕, 연기 등 개념을 꾸준히 배우면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인연망 속에서 서로가 불이익을 당하겠구나라는 통찰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옵니다. 또한 불교의 핵심 교리인 중도나 바른 말하기 원칙이 언행을 결정할 때 각종 유혹을 물리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혹시 목표 달성을 위해 약간의 거짓이나 거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고민했던 순간이 있으셨는지요? 그러한 시점에서 법적으로는 회피할 수 있더라도 업이나 인연에 비추어 이게 과연 옳은가라고 묻는다면 명쾌하게 중립적이고 정직한 선택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도 그분은 스스로 믿는 가르침에 충실하다라는 평가를 내려 한층 굳은 신뢰를 보낼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로 화합이 신뢰의 정점을 이룬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일하거나 생활할 때 신뢰가 없으면 결속이 약해지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협의된 사항을 아무도 지키지 않는 환경이라면 혼란이 계속되고 모두가 서로를 의심하며 일의 속도와 품질이 떨어집니다. 반면 신뢰가 구축되어 있으면 굳이 감시할 필요도 없이 자연스럽게 맡은 바를 수행하는 자발적 풍토가 조성됩니다. 혹시 신뢰가 두텁게 깔린 조직이나 동호회에서 일해보신 적 있지 않으신지요? 그곳은 잡다한 갈등이 드물고 작은 다툼이 생겨도 빠르게 해결됩니다. 서로 말이 필요 없어도 이 사람은 곧 잘 해낼 것이고 혹 만약 문제 생기면 솔직하게 알려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말한 화합승의 전통이 바로 그 연장선상입니다. 일단 화합이 이루어지면 내부 힘이 세져 외부 충격이 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구성원 모두가 안정감을 누리는 거대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일상에서 구현하려면 어떠한 접근이 좋을까요? 예를 들어 아주 사소한 영역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하루 일과에 대한 합의를 하고 반드시 지키도록 서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아침에 오늘 저녁에 내가 장을 보고 오겠다라고 밝혔으면 실제 퇴근길에 장을 보고 들어가거나 사정이 생기면 미리 전화해 사과하고 양해를 구하는 절차를 갖춘다. 그 일 자체가 작은 일이지만 이런 습관이 여러 번 반복되면 이 사람이 입 밖에 낸 것은 책임진다라는 신뢰가 축적됩니다. 때로는 회사나 모임에서 프로젝트 일정이 있을 때 불확실한 부분을 솔직히 밝혀 대안을 찾고 일단 맡기로 한 것은 시간을 맞추어 마무리하는 행위가 비슷한 원리입니다. 두세 번만 그렇게 해내면 팀원들이나 파트너는 그 사람은 맡기면 확실하다라는 인식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처럼 건전한 습관 하나가 과언이 아니라 천냥 빚을 갚듯 관계를 견고히 만들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신뢰를 쌓다 보면 때로는 실수를 해도 너그럽게 이해해주는 분위기가 생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평소에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며 책임감 있게 생활해 왔다면 어느 날 불가피한 상황으로 조금 늦어지거나 오판을 했을 때 상대도 늘 잘해왔으니 이번만은 어쩔 수 없겠지 하고 용납해 줍니다. 그러나 평소에 번번이 말을 어기거나 시간을 어기는 사람이라면 사소한 오류조차 역시나 이럴 줄 알았다라며 큰 타격이 됩니다. 따라서 부처님이 선행을 쌓고 올바른 업을 지으라고 한 말은 갈등 상황에서 방패가 되기도 한다는 뜻이지요. 작은 인연조차 허투루 대하지 않고 꼼꼼히 지키다 보면 불가항력 사태가 발생해도 주의가 여유롭게 받쳐주게 됩니다. 가정뿐 아니라 더 큰 공동체에서도 신뢰는 흔들리지 않는 축이 됩니다. 도시나 마을에서 지도자나 구성원들이 약속과 합의를 튼튼히 지켜온 역사가 있으면 외부에서 다소 어려움이 닥쳐도 자원봉사나 기부, 협력이 물 흐르듯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반면 누군가 야심차게 공약을 내걸어도 그것이 번번이 지켜지지 않았던 곳은 사람들의 냉소가 깊고 사사건건 불만이 분출해 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차이를 통해 부처님이 말한 원칙과 책임, 그리고 사랑이 함께 보증된 약속은 광범위한 화합을 실현한다라는 진의가 드러납니다. 즉, 공동체 전체가 살기 좋아지고 결국 각 구성원들도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 가능성을 누립니다. 다만, 이 모든 과정이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서 부처님은 인내심 있는 자세가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말조차 자주 어기는 습관이 드러나기도 하고 약속된 시간을 자꾸 늦추는 통에 주변이 짜증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말고 내가 부족했다, 다음에는 더 철저히 확인하겠다라고 인정하면 그 진심에 감화된 상대가 기다려주거나 기회를 다시 주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며 실수가 줄면 사람들은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요즘은 확실히 달라졌다라며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형성됩니다. 심지어 과거에 한두 번 약속을 어겼다고 해서 영원히 마음을 닫지는 않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달라진 태도를 확실히 보여주면 이젠 믿을 만한 인물로 거듭났구나라고 재평가되는 사례가 현실에서도 종종 관찰됩니다. 부처님도 이런 점을 근거로 언제라도 방황하던 중생이 올바른 길에 들어서면 그 업보가 점차 호전될 수 있다고 전합니다. 결국 약속을 지키고 믿음을 주는 삶이라는 것은 일상에서 말과 행동을 조율하고 상대를 배려하며 원칙과 책임을 다하는 노력을 거듭하는 과정이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기거나 지는 싸움에서 벗어나 다른 일을 두루 살피며 서로의 시간과 에너지를 존중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특히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갈등이 심한 사회나 조직은 기본적인 진실성, 정직, 계율, 자비, 신원, 공경 등이 결핍된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다시금 회복하는 일만으로도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았습니다. 남을 속이거나 시간을 함부로 쓰거나 말만 번드르르하게 하면 결국 자신에게도 고통이 되돌아오는 까닭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언급된 10가지 요소가 합쳐져 화합에 이르면 단지 갈등이 사라지는 걸 넘어 구성원들이 서로 안심하고 더 높은 목표를 공유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합니다. 그곳은 부처님이 보여주신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는 공동체라 해도 좋겠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자극 없이도 자발적으로 상생을 도모하고 혹시 문제가 생겨도 투명하게 대처하여 빠른 수습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약속과 믿음이 가져다주는 가장 귀한 열매입니다. 개인적 호감으로 뭉친 사이와 달리 확고한 신뢰가 깔려 있으면 외부 충격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독립된 재능을 지닌 이들이 모여도 서로 믿고 교류하니 하나의 강력한 힘으로 작동합니다. 이렇게 약속과 믿음의 관계를 부처님 지혜 속에서 풀어내 보았습니다. 끝으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혹시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신뢰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으신지요? 그렇다면 먼저 자신의 말과 행동을 되짚으며 진실을 실천하고 있는지, 사소한 약속이라도 착실히 지키는지, 남에게 거짓을 말하거나 자비 없이 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성찰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한두 가지라도 개선하면 적잖은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또 약속을 잘 지키려면 그 범위를 무리 없이 설정하고 시간을 존중하며 공경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대해야 한다는 점도 실천해 보길 권합니다. 그렇게 해보면 주위가 서서히 진정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되고 스스로도 언행 일치와 책임감, 자비를 실천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작은 시작이 쌓이면 긴 안목에서 사람들과 화합하여 더욱 안정되고 긍정적인 공동체에 기여하는 모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제시한 길이고 인연의 그물 속에서 상생하는 방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약속을 지키고 믿음을 주는 삶이란 남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자긍심과 평온을 함께 키우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계속해서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라,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살아가라는 당부를 반복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진실과 거짓을 어느 정도 감지하고 그에 따라 마음을 열지 닫을지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신뢰가 자리 잡은 곳에서라면 세상에 못할 일이 별로 없겠지요. 약속을 어기고 믿음을 배신하는 순간 모두가 손해를 본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한 걸음씩 노력해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부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천천히 구현한다면 궁극적으로 화합과 안정, 행복이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오리라 믿습니다.